보잉이 또다시 한국의 하늘에서 무너졌다. 오랜 시간 군용 항공시장을 지배해온 미국의 항공거인 보잉은 이번 조기 경보기 2차 사업에서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의외의 신흥 강자, 미국의 L3 해리스였다. 한때 공중지 휘통제의 상징으로 불리던 보잉의 이름이 이제는 낡은 전설처럼 들릴 정도로 대한민국의 선택은 과감하고 단호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기종 변경이 아니다. 이는 한 나라가 외세의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자주 국방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수년간 이어진 유찰, 협상 파행, 과도한 비용 요구. 보잉은 자신들이 아니면 한국이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은 결국 자멸의 씨앗이 되었다. 한국군의 1차 조기 경보기 사업은 2737 피스아이 4대를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당시만 해도 공중 조기 경보 분야에서 보잉의 독점은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독점을 권리로 착각했다. 이번 2차 사업에서 보잉은 가격을 맞출 수 없다며 스스로 입찰을 포기했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 결국 한국이 굴복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그런 시대의 한국이 아니었다. 정부는 수차례 검토 끝에 미국 L3 해리스를 선택했다. 이 결정은 국내 방산업체들의 기술력과 결합하여 새로운 조기 경보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보잉이 빠진 자리에는 한국의 한화 시스템, 대한항공,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이 들어설 예정이며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국산 조기 경보기까지 염두에 둔 전략이다. 보잉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반응했다. 한국이 결국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니다. 독자적 설계, 자체 통합, 기술 국산화를 목표로 하는 신흥 군사 강국이다. L3 해리스의 제안은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선 기술 협력의 약속이었다. L3 해리스가 제시한 기체는 캐나다 봄바디어의 글로벌 6500을 기반으로 한 최신형 플랫폼이다. 장거리 비즈니스 제트기, 특유의 안정성과 고고도 운항 능력을 갖췄으며 이스라엘 엘타가 개발한 장거리 다중대형 레이더를 탑재한다. 성능은 기존 2737 피스아이를 능가하며 탐지 범위와 목표 추적 속도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기술 통합 구조다. L3 해리스는 항공 전자전, 감시 정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 여기에 한국의 전자전 통신 레이더 기술이 결합되면 한국형 조기 경보기의 토대가 완성된다. 정부는 초도기 2대를 해외 제작으로 도입한 뒤 나머지 2대는 국내 제작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업체들은 실질적인 기술 습득의 기회를 얻게 된다. 보잉이 패배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태도였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안일했다. 아파치 공격 헬기 추가 사업 때도 그랬다. 자신들이 독점적 지위를 가졌다는 착각 속에서 비용을 무리하게 올렸고 그 결과 사업이 전면 취소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은 어차피 살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 결정은 단지 한 계약의 승패가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의 의식 변화다. 보잉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L3 해리스의 등장은 단지 새로운 이름의 등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기술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며 나아가 완전한 독립을 향한 첫걸음이다. 한국군의 조기 경보기 사업은 단순히 한 기업의 납품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인후구의 기술로 하늘을 지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 1차 사업 당시 보잉의 2737 피스아이는 나름의 성과를 거뒀지만 유지비와 부품 수급 문제는 심각했다. 특히 보잉이 제공하는 FMS, 해외 군사 판매 방식은 모든 유지 보수를 미국을 통해서만 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되었다. 처음에는 그 한계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현실이 드러났다. 데이터 링크나 피아 식별 장비 교체조차도 막대한 비용이 요구됐고 보잉은 이마저도 미군이 운영하지 않는 상업형 모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 결국 7년 동안 유지비만 500억 원이 넘게 들어갔고 정비 주기마다 부품 부족으로 가동률이 떨어지는 사태가 반복되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정부와 공군은 수년 전부터 우리 손으로 만드는 조기경 보기 구상을 세웠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이미 다양한 기술적 기반을 쌓아오고 있었다. 금강 백두 정찰기 사업을 통해 전자정찰 장비와 신호정보 체계를 국산화했고 하나 시스템은 보람에 KF-21에 들어갈 AES-A 레이더를 자체 개발 중이었다. LIG 넥스원은 이미 장거리 지상조기 경보 레이더를 완성해 공군에 배치했고 대한항공은 항공기 개조와 통합운용 기술을 확보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굳이 외국 업체에 끌려다닐 이유는 없었다. 다만 문제는 통합 경험이었다. 아무리 개별 부품의 성능이 뛰어나도 공중에서 작동하는 대형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을 하나의 항공 플랫폼에 통합하는 기술은 아직 한국이 완전히 갖추지 못한 영역이었다. 바로 그 지점을 L3 해리스가 파고들었다. 그들은 단순히 기체를 팔겠다는 게 아니었다. 함께 만들자. 이 한마디로 게임의 흐름을 바꿨다. L3 해리스는 레이더 통합, 전자전 시스템, 신호정보 분석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의 항공기 통합 사업을 다수 수행한 실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 협력 모델에 주목했다. L3 해리스가 제안한 기본 구상은 이스라엘 엘타의 레이더를 탑재하고 시스템 통합은 한국 기업이 참여하며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산과 유지가 가능한 체계를 만드는 기술 주권 확보 프로젝트였다. 이 결정은 단순히 방산 계약이 아니라 향후 10년간 한국 방공망의 미래를 바꾸는 사건이 되었다. 조기 경보기는 전시 상황에서 모든 전투기와 미사일, 지상 통제소를 연결하는 하늘에 누이자 지휘내다. 한 나라가 독자적 조기 경보기 체계를 확보한다는 것은 더 이상 외국의 승인 없이도 공중전을 주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정부는 결단을 내렸다. 이제는 우리가 주도한다. 보잉이 없는 조기 경보기 사업은 위험해 보였지만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충분했다. L3 해리스와의 협력은 단기적인 성능보다 장기적인 독립을 위한 투자였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군의 새로운 선택이었다. L3 해리스의 첫 모델은 글로벌 6500 기반의 대형 비즈니스 제트기로 항속거리 12,000km, 작전 고도 15km 이상에서 10시간 이상 채공이 가능하다. 여기에 장거리 다중대역 레이더를 결합해 450km 이상 떨어진 목표까지 탐지할 수 있으며 탄도미사일 추적도 가능하다. 탐지, 통신, 지휘, 전자전 기능을 하나로 묶은 통합, 공중지휘체계로 설계되어 기존 PSI보다 훨씬 효율적인 감시가 가능하다. 국내 기업들은 여기에 통합 운영 시스템, 데이터 링크, 전자전 대응 장비를 직접 참여해 개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산 기술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완전한 한국형 조기 경보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수입이 아니라 공중 감시 주권의 첫걸음이었다. 보잉의 오만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독점한 조기 경보기 시장에서 어떤 나라든 결국 보잉을 선택할 것이라 믿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만이었고 이번 결정으로 그 오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 스스로 입증했다. 보잉은 사업 초반부터 지나치게 높은 단가를 제시했다. 심지어 4차 사업 입찰이 재개되었을 때조차 예산이 너무 적다며 참여를 포기했다. 이는 명백한 가격 압박 전략이었다. 그들은 입찰을 유찰시켜 정부가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게 만들고 결국 자신들을 다시 불러들이려는 계산을 세웠다. 그러나 그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다. 정부는 오히려 보잉이 아니라도 된다는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그 결단은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미국 본사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보잉은 올해 초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 사업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썼다. 36대의 AH-64E를 이미 운용 중이던 한국군이니 비싸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도 한국은 사업을 전면 취소하며 맞섰다. 그때부터 이미 보잉의 신뢰는 흔들리고 있었다. 보잉은 여전히 과거의 성공에 안주했다. F-15K, PSI, 아파치, 친노헬기까지 자신들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서비스는 낡았고 태도는 불성실했다. 기술 이전은 미흡했고 절충교역 조건도 불리했다. 무엇보다 문제는 유지보수비 폭등이었다. 보잉이 제시하는 가격은 해마다 상승했고 예비 부품 공급은 늦어졌다. 이 때문에 PSI의 작전 가동률은 심각하게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L3 해리스의 제안은 신선했다. 그들은 기술을 함께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보잉이 판매자였다면 L3 해리스는 파트너였다. 바로 그 차이가 한국군의 마음을 움직였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소비국이 아니다. 이제는 기술을 배우고 통합하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방산국가로 변하고 있다. 더불어 L3 해리스의 접근은 실질적이었다. 그들은 단지 조기 경보기를 제안한 게 아니라 전자전기, 정보 수집기, 합동지 상표적 감시기, JST-ARS까지 포함한 통합 감시체계 개발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즉, 단순한 기체 판매가 아니라 공중지원전력 생태계 구축을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완벽히 일치했다. 조기 경보기, 전자전기, 공중통제기, 그리고 국산 전자전 시스템을 묶어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 한국의 목표였다. L3 해리스는 바로 그 구상의 퍼즐을 완성시켜줄 적임자였다. 보잉의 패배는
단지 한 기업의 몰락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이었다. 미국의 독점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새로운 방산 생태계가 열리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교섭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잉은 한국의 결정을 두고 실체가 없는 기체를 선택했다며 비난했지만 그 말 속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왜냐하면 이번 결정은 단지 사업의 손실이 아니라 향후 아시아 시장 전체에서의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 방산 기업들의 주요 시장이었지만 이제는 기술 협력 중심의 새 질서를 선택했다. 결국 보잉은 그들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 그들은 기술보다 태도를 잃었고 시장보다 신뢰를 잃었다. 그리고 그 틈을 L3 해리스가 정확히 파고들었다. 한국의 결단은 단호했고 그 단호함은 세계 방산 시장에 큰 파문을 던졌다. 보잉의 패배는 단순히 한 나라에서의 계약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보잉, 신화의 균열을 상징한다. 미국 본토조차 이제 더 이상 보잉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는다. 미 공군은 최근 보잉의 E7 웨지테일 사업에서 지나친 단가와 일정 지연 문제를 이유로 새로운 대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유럽 각국 역시 사브 스웨덴의 글로벌아이와 같은 독자 기종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한때 조 기경보기는 보잉이라는 등식이 당연했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L3 해리스, 사브, 이스라엘 엘타 등 중형급 기업들이 잇따라 시장에 진입하면서 기술력이 분산되고 있다. 보잉이 장악하던 공중조기경보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결정은 상징적이다. 한국은 단순한 소비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술적 기준을 높게 잡는 방산 파트너로 평가받는다. 그런 한국이 보잉 대신 L3 해리스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곧 보잉에 대한 경고였다.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신뢰가 없다는 시장도 없다. 보잉의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다. 미 공군, 한국, 유럽이 연달아 불만을 표하는 이유도 같았다. 지나친 독점 구조, 불투명한 정비 정책, 그리고 파트너를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 기업 문화. 그 결과 보잉의 이름은 더 이상 품질의 상징이 아닌 비용 L3 해리스는 실용적이다. 시장 규모는 보잉보다 작지만 속도와 협력이 유연성에서 앞선다. 한국과의 계약 과정에서도 그들은 현지 협력업체와의 분업, 기술 이전 조건, 그리고 항공전자 통합 지원까지 세세하게 명시했다. 보잉처럼 우리가 다 한다는 식이 아니라 같이 하자는 태도였다. 이런 변화는 방산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예고한다. 대형 제조사의 독점이 무너지고 중견 기술기업과 현지 산업의 협력 모델이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조기경보기 사업은 그 대표적 사례다. 세계 각국이 이제로컬 파트너 중심의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려 한다. 보잉의 타격은 단순히 매출 감소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 때문에 한국, 호주, 영국 등 동맹국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다. 더 큰 문제는 이 신뢰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방산 계약은 한번 관계가 끊기면 수십 년 동안 복구가 어렵다. 보잉이 이번 결정으로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동맹국의 믿음이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미국 내에서도 논쟁을 불러왔다. 보잉이 자국의 동맹국을 경쟁사에게 넘겼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보잉의 조직 경직성과 내부 관료주의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L3 해리스는 빠르게 변하는 전자전 환경에 적응하며 시장에서 새로운 보잉으로 불릴 만큼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선택은 미국 방산업계에도 충격을 던졌다. 이제 동맹국이라도 실질적인 이익과 기술 협력이 없다면 더 이상 무조건적인 구매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은 동맹과 거래의 경계를 다시 그은 사건이었다. 결국 보잉의 몰락은 스스로 만든 것이다. 그들의 기술은 여전히 뛰어나지만 시장은 신뢰와 협력으로 움직인다. 이번 패배는 단순한 사업 손실이 아니라 보잉이 과거의 권위에 기대어 혁신을 멈춘 대가였다. 한국의 결단은 그 현실을 세상에 알린 결정적 신호탄이었다. 이번 조기경보기 사업의 결과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방 철학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더 이상 사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만드는 나라, 나아가 가선택받는 나라로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술을 가진 국가에 의존해야 했지만 이제는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개발할 파트너로서 당당히 자리 잡았다. L3 해리스의 선정 은국산화로 가는 징검다리다. 정부는 이미 조기경보기뿐만 아니라 전자전기, 합동감시기, 공중통신 중계기 등 다양한 지원기 개발을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KF-21이 하늘을 지배할 때 그 하늘을 감시하고 지휘하는 눈과 귀 역시 한국의 손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국 방산업체들은 단순한 하청에서 벗어나 완전한 시스템 통합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L3 해리스는 앞으로 한국의 한화 시스템, LIG,
넥스원, 대한항공 등과 협력해 기술 이전과 공동 통합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대형 레이더 항공기 통합, 전자전 시스템 운영, 신호 정보 처리 등 고도의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향후 2030년대에는 국산 조기경보기 시제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은 이제 조기경보 강국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 변화는 국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한국은 그동안 보잉,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등 거대 기업들의 고객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협력자로 불린다. 이미 폴란드, 호주,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가 한국 방산 모델을 참고하고 있으며 기술 협력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KF-21, 천궁, 레이더, 유도무기 체계까지 한국산 무기 체계는 점점 세계 표준으로 확장되고 있다. 보잉의 몰락이 상징하는 것은 단지 한 기업의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미국 중심의 방산 질서가 균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기술을 요구하던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기술을 공급하는 나라로 방산 종속국에서 기술 협력국으로 이번 사건은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군사주권을 회복하는 분기점이었다. L3 해리스의 조기경보기는 한국군의 전력을 한층 끌어올릴 뿐 아니라 국산 항공전자 기술의 성숙을 이끌 것이다. 향후 국내에서 생산되는 레이더나 통신체계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지비 절감과 기술 축적이 동시에 가능하다. 무엇보다 모든 통합 과정에 한국 엔지니어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하늘의 눈을 스스로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남이 만든 기술을 빌려 쓰지 않는다. 필요한 기술은 배우고 부족한 기술은 만들어낸다. 조기경보기 사업의 결과는 단지 보잉과 L3 해리스의 승패가 아니라 한국이 선택한 미래의 방향이다. 하늘의 감시망을 스스로 구축한 나라는 외세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무기 교체가 아니라 주권을 되찾는 선언이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스스로의 기술로 하늘을 보고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지켜낸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번 조기경보기에서